자, 합시다. 5-12페이지. 자, 문제가 많죠? 웬만하면 제가 한 문제로 더 풀어주려고 되게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시간 제약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럼 시간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냐? 이 학원의 최고 장점이 전국에서 강의 시수가 제일 짧아요. 똑같이 100시간 주어졌을 때 100시간 강의 듣는 사람이랑 40시간 강의 듣고 60시간 자기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 후자가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이 학원은 강의 시수가 굉장히 짧은 게 메리트예요. 대신에 응집해야죠. 응집.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있을 거고 보기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여러분 문제 난이도가 출제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문제가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듯한 오답 보기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답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창작의 고통이에요. 정말이에요. 창작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를 출제 교수님들이 선호하세요. 나도 출제해봤으니까. 만든 걸 고르라 그러면 그럴듯한 오답 보기를 4개나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 창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내가 작가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오답 보기를 재탕해서 써요. 그래서 오답 보기는 반복돼요. 그래서 오답 보기를 숙달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거보다 수준 높은 문제는 뭔데? 다음 중에 올바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그거보다 수준 높은 문제는 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수준 높은 문제, 최고 문제는 뭔데? 올바른 것의 개수는 이게 객관식 문제의 최고봉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정답이 2개야. 기역, 니은 2개거든. 근데 얘는 기역, 디귿 2개로 해서 정답을 맞췄어. 전세계 최악이지. 전세계 최악. 그래서 이 시험이 고수와 하수만 합격하는 거예요. 중수만 떨어지고 자꾸. 예? 이런 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행소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말 문제에 올바른 것의 개수 이런 걸 물어봐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하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하수들한테. 그래서 그걸 조금 유념하고 오답 보기를 반복해야 돼요. 그 오답 보기를 체크해 놓으면 그게 그냥 오답 노트예요. 별도로 만들 필요 없어요. 시간 아깝게요. 그렇죠? 자, 5-12페이지. 자, 2번 보세요. 틀린 소리를 골라라 그랬죠? 그죠? 자, 1번이 틀렸어요. 사업상 목적 없이 1회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금과 일단 사업상 목적이 있고 1회 이상 취득해서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세, 과세 납세 문자로 보는 거예요. 과세 문자로. 그렇죠? 3번.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죠? 3번이 옳아요. 옳은 거부터 볼게요.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납세의무가 있어요. 자, 이제 틀린 보기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의 수입이잖아. 사업자가 아닌 자도 납세의무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어도 납세의무가 있죠. 동그라미 4번.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뜻밖의 단체는 부가세법상 납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부가세법상 납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적응하세요. 일 안 하면 우리 맨날 풀도 못해. 적응하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생각날 때마다 얘기할게요. 어디서 봤는데 연구 논문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이 예습이래. 예습.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도 예습이 별로 안 좋아. 엉터리로 공부해 오거든. 그리고 복습 위주로 하면 1시간 걸릴게 여러분들 예습을 해오면 4-5시간 걸려. 효율을 면해서 떨어진다고. 그리고 세법만 공부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공부할 거야. 됐죠? 그 말인즉슨 집에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사람 미친다고. 여러분들 그 공부의 열이 내가 알거든. 풀어보고 싶어서 사람 미치겠다고. 미리 풀어보고 뭐
저 자식 앞에서 내가 정답도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와, 저 자식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리 답을 봐서 잘하는 건데 그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냥 오면 되나요?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예습 배울까요? 써머리 읽어. 써머리 읽으세요. 써머리 읽으세요. 써머리 제가 다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써머리 꼭 읽으세요. 그죠? 오케이. 다시.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5번에 사업자가 현물 출자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세 납세무가 없다. 현물 출자인 경우에 출자한 재산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납세무가 있죠. 그죠? 출자를 토지를 했다. 면세니까 없죠. 건물을 했다.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도 읽어볼게요. 틀린 소리를 골라라. 1번이 틀렸어요. 농민이 자기 농지 확장, 농지 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죠? 납세금 없죠? 됐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걸 골라라. 5번이 틀렸어요.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한은 과세기한 기시부터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변경 등기 그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은 소멸 등기, 설립 등기. 그때가 소멸할 때예요. 자, 6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되어 있죠. 4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을 한다. 맞는 말 아니야? 개인인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구성 소재지. 그죠? 두 가지를 다 언급해야 맞는 말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7번 옳은 걸 골라라 되어 있죠. 그죠? 1번이 옳아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체에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을 때는 거기가 사업장 맞죠. 그죠? 정확히 맞아요. 자, 이제 틀린 보기 볼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죠.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죠. 그죠? 그죠? 따라오겠죠? 네. 당나라에서 공부하신 분들 내용은 동일하죠. 그죠?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봐봐. 시험장에 가서 긴장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게 보이겠어? 지금 뭐가 틀린 거야? 장이 아니라 자가 돼야 되잖아. 왜 이게 보이겠냐고. 그래서 자,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런 문제는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청 1급 부기 그리고 세법으로는 최고봉 시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근데 출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안 내면 다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등장을 해요.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잘 봐야 돼. 그렇죠? 꼼꼼하게 잘 봐가지고 이걸 딱 봤어. 그럼 봐봐. 3번은 맞는 말이다 하고 이제 틀린 말이다 하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틀린 문제를 고르라면 이걸 건너뛰어버리면 제대로 못 보면 나머지 부분 다 읽어야지. 근데 답이 안 나오네. 그럼 일부부터 또 다시 읽어야지. 네, 그런 일들이 생긴다. 꼼꼼히 보세요. 그런 게 내공이 쌓일 거예요. 요 반이 끝날 때쯤 되면. 됐죠?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아, 요 파트에서는 요러한 걸 가지고 오답 보기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것들도 보일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보기가 딱 났을 때 아, 이거 그 기존에 나왔던 오답 보기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런 걸 이 바닥에서 내공이라는 거고 객관식 반에서는 그걸 하는 반이지 복습하는 반이 아니에요. 응? 그걸 꼭 알아야 돼. 복습까지 해줄 것 같으면 이 반이 100시간이 넘어야 돼요. 안 그렇게 해서. 그죠? 복습, 써머리로 복습 꼭 해와요.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중에 2분은 이거 써머리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번 주는 올수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올수도 하고 써머리부터 일단 다 옮기자. 뭐 부가세법만 일단 먼저 부가세법 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나머지 복습하시고 그리고 부가세법 끝나기 전에 부가세법 끝나면 이제 법인세법 할 거예요. 법인세법 써머리 빨리 옮겨놓을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우리 몇 번 문제 보고 있어요? 7번에 4번 문제인데요.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전 매입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것에 제외한다. 그죠? 예전에는 그랬어.
텐데 끝나는 후 20일 내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 7월 20일,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역산해서 1월 1일, 7월 1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 된다. 그렇죠? 이 조문은 굉장히 어려운 조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사례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조문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주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전화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그 밑에 8번. 옳은 것은 모든 물개인가 끝판왕인 거야. 이게 정답이 한 개거든. 이러면 더 싫어. 한 개면. 뭐가 맞는데? 뭐가 맞지? 라가 맞거든. 근데 하수들은 가가 맞다 이래가지고 한 개 이래. 그지? 조금만 더 봐. 저를 좀 봐봐. 만약에 정답이 1번이야. 그러면 1번을 마킹할 자신이 있어? 1번 보기를 봐봐. 1번 보기가 예전에 우리 수학 시간으로 따지면 0이야. 0. 0을 마킹할 자신이 있어? 없지. 그런데 2차 수험생들은 그런 자신이 생겨.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 답안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1차 수험생들은 법인세법의 계산 문제에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뭐야 틀렸네. 왜? 계산기 숫자에 소수점 끝없이 나가거든. 근데 2차 수험생들은 자기 답안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 답안을 맞춰봤는데 틀렸어. 그럼 2차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추록 정오표를 찾아본다. 답이 잘못됐겠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 정도는 돼야 찾아보지. 추록 정오표를. 수험생이 어떻게 해? 그치? 그 정도로 자기 답안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 근데 1차 때는 확신이 안 생겨. 1차 수험생들은 소수점이 끝없이 나가거나 답안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두드린다고. 근데 이제 내공이 생길 거야. 특히 법인세법에 보면 인정이자 계산 파트,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파트 이런 데는 소수점이 끝까지 나온다. 답안이. 근데 그게 정답이지. 그지? 그런 내공이 생길 거라고. 요 파트는 숫자가 더 적게 나오던데 도리어 깔끔하게 나오면 불안하다. 그런 파트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내공이라고. 경험치가 자꾸 쌓일 거야. 기다리면 돼. 자, 봅시다. 옳은 거는 라예요. 라부터 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했대. 그러면 승인 없이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로 한 달로 묶을 수 있다. 맞는 말이네. 자, 이제 틀린 보기 봅시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지. 엄청 많으니까. 무인 자판기 통해서 재활용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이다. 맞지? 네. 그지? 근데 뭐가 틀렸지? 다만 그 위의 장소도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못하지. 장난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에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분사무소는 될 수 없다. 지점은 가능하지. 마에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문을 행하는 고정된 장소이므로 일부만 행하는 장소는 안 된다. 이게 과거에 오답 보기로 빈출했었어. 됐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에 놨다. 암기하세요. 2차 시험에 서술할 일이 생길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4번이 틀렸거든. 이거 빨리 한번 읽고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답 가르쳐줬어. 4번이 틀렸다고. 됐죠?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로부터 10일 내에 기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 됐어요? 들어봐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없지? 왜 이런 걸 수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시험에는 우리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도 등장을 해. 그럼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형고 요약권 고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 다른 보기를 가지고 찾아내야 돼.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그런 애들이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애들이야. 그지? 다 하지도 못하고 다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 안 해서 틀렸다라고 착각한다. 그렇잖아. 그지? 이런 거는 과감히 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떤 걸 갖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써머리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거 혹은 내가 써머리에서 읽어준 거는 시험 문제, 말 문제 보기 한 번이라도 구성한 건 내가 다 읽어준다. 안 읽어준 거는요 2차 시험용 혹은 시험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보고 준비하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겁니까? 어쩌겠어. 그지? 목적적 가가지 않다고. 목적적 가가서 공부했을 거 아니야. 어? 예측하지 마. 네, 됐습니다. 그만 얘기하자. 이 세법이 좀 지겨운데. 정태학 기사는 회계를 안 바꿔서 안 바꿔. 내년에는 제목이 좀 할까? 쟤랑 바꿀까? 자, 됐습니다. 10번 틀린 걸 골라라 돼 있죠. 5번이 틀렸어요. 부동산상의 권리반한테 의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상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전대니까 업무총괄 장소. 여러분, 저는 지금 오답보기만 불러주지만 복습할 때는 나머지 보기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자꾸 중복되니까 저는 건너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11번 옳은 걸 골라라 돼 있죠. 1번이 옳거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을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틀린 거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됐죠? 두 번 이제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네. 또 그럼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이 아니라 개시 전 20일이야. 동그라미 4번 마지막 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린 소리라고. 됐죠?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줄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한다. 바로 전이 아니야. 됐죠?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요. 됐죠? 근데 과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했어. 개정이 돼서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주는 걸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런 오답보기가 자꾸 등장하는 거야. 옛날에 공부한 사람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 바닥에 오래 있는다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합격 선에 갔을 때 기간이 그때 빨리 털고 나가야 된다.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 생각. 그 이상 오래 붙잡는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아. 12번 옳은 걸 골라라 되어 있죠? 그죠? 5번이 옳대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해야 된다. 됐지? 그지? 포기하고자 하는 그 전 20일까지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틀린 보기 보자. 동그라미 1번 눈으로 보세요. 됐죠? 동그라미 2번 눈으로 보세요. 반복되죠? 그죠? 그냥 봐봐. 이거 기출문제잖아. 출제 교수님들 장장의 고통을 느낀다니까. 오답보기를 자꾸 반복 출제한다고. 어쩔 수 없어. 그럴듯하게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에게 반출한 경우에 재화의 공고를 본다? 자, 이건 좀 꼬아놓은 거야. 봐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맞아 아니야? 맞지? 간주 공급이지.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상관없이 해야 된다. 자,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실질 공급이랑 똑같으니까. 됐죠? 애초에 매입세 공제 안 받았대. 그럼 어떻게 돼? 상관없어요. 재화의 공급이 맞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그럼 여기에 하나 먹고 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과세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왜? 왜? 자금부담 압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빠꾸 격리가 남자 빠꾸 격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인정이 된다 했지. 그걸 구하는 거잖아. 됐죠? 됐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네.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대. 왜 안 했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됐죠? 잘했네. 근데 무슨 재화의 공급을 본다요? 됐어요? 됐어요?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요 파트 정도까지 할 거니까 요 파트까지만 써머리 읽어와야지. 아니? 전체를 다 읽어야지. 그지? 앞뒤가 5개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또 놓쳤어요. 어디에요? 몇 번이에요, 우리 집에? 12번에 4번. 자, 용기를 가지세요. 이름 머리 나쁜데 합격이겠죠. 12번에 동그라미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할 수 있죠. 아니. 그죠? 아니 사업자 단지가 사업자는 지정이 안 된댔죠. 네. 그죠? 본점만 되고 개인인 경우는 주사업장만 되고 주사부수만 되고 됐죠? 자, 또 넘어갑니다. 14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그래 있죠? 그죠?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등장했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동그라미 1번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고. 네. 안 묶어도 되고 안 묶는 게 원칙이잖아. 네. 그지? 근데 이런 건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오답 보기로. 근데 한번 보세요. 위에 몇 년도 기출이라고 돼 있어요. 2011년도에 회계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이 다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네. 그래서 1,100명인가 1,200명 정도만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1차 합격자가 1,7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요즘엔 뭐 3,500명씩 이렇지만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때는 역대급이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에 보면 11년도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기출 문제들은 다 난이도가 높아요. 좀 높아요. 근데 그런 것도 기출됐었구나 하고 보면 돼요. 쉬운 문제만 있겠어요? 그죠? 쉬운 문제도 있고 해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항상 그래요. 항상 비슷해요. 항상 비슷해요. 자, 넘어갑니다. 15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4번이 틀렸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형계산서 발급 수치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 이행한다. 맞는 거 아니야? 납부. 그지? 납부한 것만. 신고는 각 해야지. 그지? 빨리 읽으면 이거 보이겠나? 잘 안 보이지. 근데 어쩌겠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이거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는 3번이 틀렸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된 날까지 실적이 없으면 배업일로 본다. 이거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 해당이 돼. 그래서 그랬을 때 좋은 오답 보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자, 20번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돼 있죠. 동그라미 4번.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거는 정정 사유가 아니라 하나는 없어지는 거야. 새로운 업체가 생기는 거고. 됐죠? 사업자 등록이 하나는 말소되는 거고 하나는 신규 등록이 되는 거고. 됐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과세거래로 갑시다. 이건 또 안 읽었네. 읽읍시다. 해마다 읽을 때마다 구해야 되는데 이게 고도리 순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한 페이지씩 읽는 거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긍정이네. 혼자 읽으면 내가 그래 개과식한테 그래 살이 쭉쭉 빠져. 또 천천히 읽을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니까 속도가 그렇게. 자, 일단 31페이지. 과세거래 거래시기 거래장소로 돼 있죠. 난간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양이 많아요. 어렵고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세요. 정리를 잘 못하면 시험장에 가서 부가가치세법 문제인데 법인세법이 막 떠올라요.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이 막 떠오르고요. 그게 머릿속에 그냥 혼재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실무 강의하면 회계사무실 여직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저한테 수업을 안 들었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자료 정리 잘하는 직원들이 일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능률이 올라요. 머리 좋은 거랑 달라요. 요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합격하는 그런 행정고시랑 달라요. 부지런 떠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들이 무조건 더 잘해요. 강의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잇 플래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빼낼 수 있게. 그래야지 내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됐죠? 자, 일단 31페이지. 과세거래, 거래시기, 거래장소 됐죠? 그죠? 자, 과세거래 3개, 재화의 공급, 용량의 공급, 재화의 수익. 그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조금만 떠올려볼까? 자랑 좀 할까?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
부가세법상 이렇게 표현한다. 과세 대상 거래. 4개가 있다. 재화의 공급. 알려서 되겠죠?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 오면 요 밑에 뭐가 와야지 아구가 맞아 떨어질 것 같지? 용료의 수입. 근데 왜 없지? 절차상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 안 한지. 근데 조금씩 과세하고 있다 했지? 그지? 어플 이런 거 그리고 구매 대행 이런 거 그지? 어제 우리 와이프가 오빠 이거 봐봐 괜찮지? 이거 좀 썰어줘. 뭔데? 테무에서 썰어줘. 테무에서 샀는데 괜찮네. 괜찮네. 특정 업체 너무 얘기하나? 가만 생각해 녹화하고 있어.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었네. 아니 녹화를 안 하니까 내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 앞에서 업체들 욕하니까 너무 속이 우려난 거야. 아 여기서 막 이래 얘기해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성이 안 차던데. 뭐 다른 데도 경제업체도 얘기해, 알리익스프레스도 얘기해줘도 쿠팡 티모 티모 많이 해버렸나? 쿠차 이런 거 있나? 불꽃 싸라고 쿠차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아무튼 절차상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없죠. 그죠? 그리고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 그리고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간주 공급. 용료의 공급도 실질적 공급, 간주 공급. 이렇게 돼 있지. 요 간주 공급이 어떻게 되지? 자가 공급, 그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장 전용. 이 자가 공급에 면세 전용, 비용용 소유순자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삽장 건축. 법 조문 체계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책들이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 거야. 응? 이런 걸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살을 붙여가라고. 아니면은 못 꺼내 쓴다고. 못 꺼내 쓰면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그 최면술사가 와야지 꺼내줄 수 있다. 훔치 이렇게. 앞에 뭐 이제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전생이 보이시나요? 전생. 그게 진짜 그건데. 전생.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전생에 다 사람이었어? 안 그래? 난 우리 집에 개를 4마리 키우잖아.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면 좋겠어. 응? 내가 이거 계속 상담하고 일하고 계속 잡고 있거든. 예. 주인이라고 내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 좀 이따 가지고 이렇게 긁는다고. 시야로 갈까 하면 운전을 좀 가서 이제 똥을 좀 싸고. 조금 있다가 침을 한다고 그래. 밥 달라는 소리야. 밥 주고. 함생이 개로 태어나야 된다. 전생 보면 전부 사람인지 모르겠네.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 자, 이 체계대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니까 과세 절차,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은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죠.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한다 했어요. 과세 방식에 속지주의, 속임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법 용어라기보다 이 바닥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과세하는 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좋은 나라에서 과세하겠지. 그게 밑에 별표시 1번. 근데 다만 다음에 그래도 국내에서 공급된 걸로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 어떤 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 안은 우리나라라고 보겠다 그 얘기야. 됐죠? 또 그럼 2번.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일이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댔죠. 그래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건을 달아가지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영세를 적용해주겠다 그 얘기지. 됐죠? 그리고 속인주의는 어떤 거 했는데 용료의 공급 밑에 인, 납세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과세하는 주의.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한대.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등 소지지 우리나라에 있지.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고. 근데 외국에 가서 외화벌이 회원에 영세를 적용해준다 그 얘기야.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한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임대 물건의 소재지. 일본에 있겠지. 일본에서 과세하겠지.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맨 위에 재화의 수입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 아까 했었죠. 맨 밑에 별표시 4번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불문하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데이터 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한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저기 네이버 창에 통계 포털이라고 치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거든. 그거에 따르겠다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시험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개시일을 종류별로 바꿔가지고 말문제 보기를 구사한 적이 있어. 그때부터 책에 실리기 시작한 거야. 이런 거 그냥 틀리는 거야.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큰 공부 못한다. 못 짜겠어. 소일고 양가고 주름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넘어갑니다. 맥반석 오징어 기억나죠? 못 짜겠어. 맥반석 오징어가 뭔데 이러는 식이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려면 앞으로 나올 우리 그 지금 음식에 대해서 다 미리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바퀴벌레도 먹지 않을까? 뭐 그런 과실까? 면세일까? 뭐 그지? 그 젤라틴 이런 거 뭐 그건 무슨 영화였지? 옛날 사람들 봤다. 그거는 봤네. 극장에서 본 거야.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 연평의 전. 왜? 최신 아니야? 그 전엔 매트릭스 2. 매트릭스 2. 대학교 때 극장 가고 와이프 극장이 나지 마. CGV라. CGV. 왜? 그래도 넷플릭스도 봐. 요즘에 돈 주고 그것도 본다고. TV. 환승연애를 봐야 돼. 환승연애. 요즘 최대 이슈는 환승이라고 환승. 환승. 겹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환승도 저렇게 욕을 먹는데. 그지? 보셨어요 그거? 방송? 와이프가 한번 보지 재밌다고. 근데 학교에서 애들 상대로 환승연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TV로 봐야 되는데 그건 또 TV로. 그 들어갔는데 그건 또 돈을 내래. 저기서 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돈을 내고 봤지. 너무 재밌는 거야.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어. 애들이 막 울어. 속상해 죽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큰 계기가 있었어. 안 보게 되더라고. 오빠 왜 안 봐? 그러더라고. 그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그 촬영하는 기사가 떴는데 이 남자애가 괴로워가지고 울어. 이어폰을 꽂고 우는데 그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 울고 있는 거야. 관종 아니야? 그게 공감이 확 들어.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 잘생기고 예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끝나고 나니까 저 데뷔하더라고. 뭐라지? 낚였구나. 낚였구나. 환승. 그치? 다시 돌아갔는데. 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죠? JTBC. 이상한 게 아니다. 다른 겁니다. 자, 재화의 공급. 재화의 정의.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2차까지 생각하고 좀 봐놔놓으세요. 2차 때는 세포박대 이런 걸 서술하시게 될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원리 원칙대로 접근을 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자, 물건에 보니까 유체물뿐만 아니라 자연력도 물건에 들어간다. 그리고 권리라는 것도 있다. 됐죠? 자, 밑에 사례, 재화로 보는 거. 이거 암기하세요. 사이버 화폐 게임머니 있죠? 그죠? 요거는 그 저기 재화로 본대. 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옆에 뭐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대. 모르겠어요. 게임은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게임에 뭐 돈 내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안 하니까. 아무튼 요즘 우리 애들 말로 현질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더라고. 현질을 나 현피랑 착각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빠 나 현질하고 싶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돈만 주면 되지. 자,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사이버 머니, 사이버 화폐. 자, 동그라미 이번 재화로 보지 않는 거. 수표, 상품권, 지분주권, 채무주권. 왜? 거래환경수단. 돈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채권, 담보, 무담보 채권의 양도 이런 것들도 재화로 보지 않겠다. 됐죠? 자, 그 밑에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모바일 쿠폰. 쿠폰은 상품권으로 봐요. 쿠폰 관련돼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해봤죠? 그죠? 회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선수금 처리하잖아. 계약부채. 계약부채가 과거엔 선수금이라고. 그 동일한 거다.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대. 비트코인 뭔데? 갖고 싶은 그게 비트코인. 그지? 올랐다 내렸다 만 난리치는데 내랑 상관없는 거. 내가 없으니까. 응? 자, 이제 재화의 실질적 공급. 여기서 실질적 공급. 실질적 공급인데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인도에 양도하는 거.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그럼 나머지는 법률상이겠네. 매매 계약에 눈으로서 보고. 가공 계약 봐봐. 순수하게 가공만 해주는 건 용역의 공급.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계약은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전부 다 저기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뭐 한다고 구분하는데 공급 시기가 다르니까 엄청 중요하다. 됐죠? 근데 건설업은 건설 용역업이라고 암기하랬다.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자, 밑에 교환 계약.
교환은 각각 다 재화의 공급이다. 소비대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 재화의 공급이다. 동종, 이종 다 필요 없다. 됐죠? 자, 들어봐봐. 진짜 마지막이다. 얘기할 때마다 마지막이다 해놓고 높아지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막 이랬다. 그치? 우리 시험에 교환이 많이 나온다. 교환이. 회계부터 얘기하자. 재무회계, 고객과 계약에 생기는 수익 파트에 교환이 나온다. 그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익 간의 교환이면 수익을 인식을 해야 안 해? 안 한다.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익 간의 교환은 수익을 인식한다. 아, 큰일 났다.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지? 머리를 찢어야 된다. 입 다물고 발을 들어야 돼. 자, 유무형 자산의 교환으로 갔다. 사업적 실질, 거래 실질이 있는 교환이냐, 없는 교환이냐, 그걸 과거에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종 자산과의 교환, 동종 자산과의 교환 이렇게 표현했었다. 그러면 회계 유형무형 자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잡을 건지거든.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사업적 실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제공한이야? 받은이야? 한이야? 받은이야? 유형자산이면이 어딨어? 기업회계 기준서를 쓰는 거야 지금? 제공한이야? 받은이야? 한이야? 한이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현금수수액 있으면 가공하고. 사무실 실질 거래 실질이 없으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간 때문이야. 알았지? 정신 차려야 돼. 제공 한 자산의 장부가액. 현금수수액 있으면 가감할 거고. 여기까지 회계. 세법. 부가세법의 교환. 각각 다 재화의 공급. 소비대차 거래래. 동종, 이종, 차용, 반환. 전부 다 재화의 공급이다.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법인세법의 교환이다. 법인세법의 교환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자산가액을 얼마로 잡을 건데? 받은 거에 시가. 그지? 적정한 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뭐가 교환이던데? 사업소득 파트에서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뭔데? 나는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팔면 이 사람 내한테 뭐 줘야 돼? 돈 줘야지. 근데 이 사람이 내한테 이걸 줬네. 그게 교환이라고. 그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얼마를 넣을 거다 이거야. 얼마를? 응?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한테 이걸 준 이유가 이 사람이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래. 그럼 이거 판매가액. 그지? 받은 거의 시가지. 이 사람 이거 판매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요거의 시가. 그지? 판매하는 사람이면 얼마에 판매하겠어? 시가. 결국에 시가지.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코로나 한 번도. 저 시골에 사는 거예요. 지금 독감 균도 없습니다. 어제 애가 감기 기운에서 병원에 갔는데 독감 많이 나더라고요. 왜? 생기기 이래 생겨서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더라. 화장실 청소 세분한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 애들 화장실 갔다 오면 난 바로 들어가서 씻는다고. 화장실 깨끗한 걸 참 좋아해. 그래서 백화점 화장실이랑 호텔 화장실을 참 좋아해. 근데 이게 그래. 그래서 어디 나갈 때마다 화장실부터 봐. 애들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애들 밖에 나가고 화장실 안 가. 학교에서 화장실을 안 가고 집에 와. 집까지 참고 오는 거야. 학교 화장실 지저분하니까. 그렇다고 집에 화장실 더럽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화장실 그 세정제를 참 좋아해. 자꾸 사갖고 봐. 자꾸 그 손에 잡히는 데 있어요. 변태 아닙니다. 변태 아닌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결벽증이요. 결벽증 아닙니다. 결벽증. 예전에 제 술 담배 할 때는 길에 침도 맺고 그랬어요. 담배국 주도 그리고 소변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결벽증이야.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러니까. 교환 정리해줬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 바닥에 뛰어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혼자 공부를 하면 이런 게 힘들어요. 혼자 공부를.
혼자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는데 컴퓨터 데이터 대고 아무리 물어봐봐야 컴퓨터 뒤에 보면 브라운관만 뒤통수 튀어나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딱 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당연하고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틀리면 다시 하면 돼요. 그게 차이거든요. 그게 마음의 여유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16년 동안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여기 특출난 머리 없어요. 대신에 빠지는 머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좀 버티내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버티내면 내가 앞서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긁어주는 거예요. 혹은 스트레스를 줘요. 정리하도록. 그러면 집에 와서 꼭 정리하세요. 방금 얘기한 것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밥 먹을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정리 못해요. 그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람 머리가 암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정리를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찾아보는 것도 공부고. 합시다 또. 그래서 교환은 그런 거다. 됐죠? 자 밑에 예외 한국석유공사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경매 이거 한자 4인간의 경매 재활 공부예요. 법적 경매 우리 시험에 그냥 법적 경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엄밀히 얘기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인데 그냥 법에 따른 경매 이렇게 안겨가지고 재활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자 밑에 수용도 재활 공급이에요. 근데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활 공급이 아니에요. 무슨 법인데 그런 거 안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도시 및 중앙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권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재활 공급이 아니다. 근데 요건이 수용에서 수용 대상인 재활 소유자가 수용된 재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 공급을 보지 않는다. 옆에 화살표에 사업 시행자와 재활 소유자 중 누가 재활을 철거했는지 불문하고 재활 공급이 아니다. 제가 시험 준비할 때는 시행자가 철거하게 되면 재활 공급을 봤어요. 그래서 누가 철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구분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재활공급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답보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의 시행자가 철거하는 경우에만 재활공급이 아니고 소유자가 소유자가 재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활공급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소리예요. 누가 철거했는지 관계 없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볼 필요 없고 현물출자. 현물출자 조금 정리해 줄까? 칠판. 여러분 이제 제목이 끝났잖아. 그지? 객관식반도 끝났잖아. 객관식반도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시험장만 가는 일만 남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다 배웠다는 얘기잖아. 다 배웠다는 얘기잖아. 다 배웠다는 얘기. 요즘에 전국 전화를 받는데 서울 분들이 특히 되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서울에 직장을 다닐 때는 서울말을 구사했었거든. 군생활할 때 서울말 안 쓰면 좀 맞았거든. 어쩌겠어. 현물출자는 어떻게 현물출자에 붕괴 끌어주세요. 자산이 들어가죠. 그죠? 자원. 좋아. 이거가 큰지 어떻게 알아서? 그지? 그게 무슨 말인데?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이지. 이 자산의 취득원가 어떻게 잡아요? 자 다시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어떻게 인식해요? 제공? 받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지. 제공한 대가가 일반적으로 현금이지. 그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자산만 차이원가 자본화가 가능하다고. 차이원가만큼 돈이 나가니까 이걸 자본화시키는 거지. 그지? 근데 제공한 대가가 뭔데? 자본의 정의는 뭔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 자본을 얻다는 경우도 측정 평가를 못하지. 그지? 측정 평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평가해야지. 공정가치로. 됐어요? 자체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또 어떤 그 자체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금융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 어떻게 인식하는데? 정해놨지. 그 시점에서 살 때 미래 현금으로 그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를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정해놨지.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자체의 공정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자 나간 거는 그냥 현금
이자배용 처리하는 거지. 엎을 수가 없다.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요. 제공한 대가 공정가치를 인식하는 자산만 자본화 대상이 된다고. 그지? 물론 여러분들은 적격 자산이라고 공부했겠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적격 자산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착각한 거니까 절대 자체 측정 평가를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 능력에서 자체 측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파트가 딱 두 개가 있지. 주식 보상. 어? 주식 보상. 스탁옵션, 네. 스탁옵션. 또 주식 선택권 있잖아. 주식 선택권 가액을 공정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 부여를 하잖아. 네. 그래서 자본을 측정 평가한다고 본다고. 그게 이게 콜옵션의 가치잖아. 블랙쇼즈 모형이잖아. 네. 싫지? 안 해도 돼. 됐지? 감사하지. 재무관리 영역이잖아. 이게 콜옵션의 가치잖아. 이게 뭔데? 한글로 바꿔줄게. 이거 소리말. 주가. 이거 한글로 이거 주가. 왜? 도라이 아니에요. 이건 행사가. 행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 하잖아. 이게 뭐야? 내조치잖아. 스타옵션 할 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어디? 자본을 자체 지적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평가 소실이라고. 새 책인데. 맞아, 지원할 거 아니야. 자, 또 어디를 자체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고 머리 쥐어짜라고.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자꾸 떠올려봐. 아니 지금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당황하셨다. 뭘 떠올려? 제가 지금 이걸 처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대여섯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출자 전환 해줬잖아. 출자 전환. 자본파트에서 공부했을 거 아니야. 출자 전환. 분기 끊어주라. 금융부채. 자본. 출자 전환이 뭐가 출자 전환인데? 빚 못 갚겠는 거야. 빚 갚을 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약을 파는 거잖아. 우리 회사 주주가 되라. 어떻게 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돈만 주면 되지. 돈이 없는데 니한테 갚아야 될 돈 있잖아. 그럼 진짜 약 파는 거라고. 스탁옵션도 약 파는 거잖아. 보니까 얼굴이 다크서클이 심한데 내한테 불만이 많은데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한 주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럼 직원이 그런다고 한 주에 얼마인데 지금 1,000원. 그럼 앞으로는 얼마 되는데 계속 1,000원이지. 안 오른다고. 안 오는데 그렇게 약을 쳐가지고 얘를 붙잡아 두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수사원이라고 스탁옵션을 주는 거지. 그치? 왜 퇴사를 해도 행사할 일이 없는 거야. 계속 1,000원이라서. 처음에는 과세무제에 대해서 막 떠올리는 거야.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과세될 것 같고 퇴사 후에 행사하면 기타 소득 과세될 것 같은데 과세될 일이 없는 거야. 행사할 일이 없어서. 다 약치는 거지 뭐. 그런 게 학교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야. 공부할 때도 이게 뭐 하는 거야? 현금 결제요, 주식 결제 이게 뭐 하는 거야? 다 약 파는 거야. 이 직원 붙들어두려고. 그랬더니 직원이 어디서 뭘 어줍잖게 주워 듣고 오는 거야.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게 내를 붙들으려고 그러나? 그럼 또 이제 머리 아프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선택형으로 하자. 네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아니면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회사가 선택하냐, 지가 선택하냐 이렇게. 그런 게 선택이야. 근데 직원이 이제 짜증나는 거야. 어디서 공부하고 가지고 저기 사장님 우리 이거 뭐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있어봐야 필요가 없겠는데요. 나 그만둘래요. 야 조건을 좀 내가 바꿀게. 조건 변경을 지금 공제가치만큼 인식하는 거야. 그지? 그럼 올라? 안 올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서 얘를 또 붙잡아 두는 거야. 얘 퇴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고.
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인식해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연금으로는 그 시점에 현행 시장을 이자율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그죠? 그럼 금융부채 공정가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요걸 1순위로 하죠. 그죠? 그리고 대차 안 맞는 걸 처리하죠. 그죠? 그죠? 이거 출자전환 파트. 그죠? 자본을 먼저 지적 평가한다고. 자본 파트에 제일 마지막에 있다. 김현도 회사님 책에. 네? 는 김현도 회사 안 했어요. 잉이도 안 했어요. 잉이노. 네, 다 있을 거예요. 네, 다 있어요. 그죠? 현물 출자 정리해 줬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올게. 자, 현물 출자를 위해서 재화를 인도 양도한대. 뭘 준대? 건물을 준대. 내가 제공한 게 뭔데? 건물을 공급했네. 부가세 과세되지 뭐. 토지를 공급했네. 면세니까 과세 안 되지. 그렇게 판단한다. 됐죠? 자기 출자 지분을 타인한테 양도한대. 내가 준 게 뭔데? 주식, 출자 지분. 그지? 이거는 재화가 아니랬지. 과세 안 되지. 법인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말하는데 내가 준 게 뭔데? 현금. 부가세 과세 안 되지. 법인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말하는데 현물로 줬대. 뭐 줬는데? 건물 과세되지. 토지 과세 안 되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죠? 네. 그죠? 그렇게 밑에 볼게요. 넘어가. 자, 4번에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까지. 자, 위수탁 거래 공부했죠? 회계 시간에. 그죠? 네. 했죠? 네. 정태환 의사가 있었으면 바로바로 물어봤을 텐데. 의사 없어. 자, 내가 물건을 팔까 싶어요. 용산전자가 물건 때 왔어요.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귀찮아요. 쿠팡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쿠팡한테. 얘 창고에다가 넘겨놨어요. 내 창고에 넣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적송품.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송품은 쿠팡 거죠, 그죠? 쿠팡이 소유권 주장하면 내가 칼 들고 찾아갈 건데 내 건데. 내 거지. 근데 내 창고에는 없잖아. 네. 그지? 내 재고에 포함시켜야지. 기말 재고에. 네. 적송품. 됐죠? 네. 그리고 쿠팡이 판매한 시점에 내가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죠. 매출. 네. 그죠? 됐어요? 세법으로 돌아오자. 네. 세법. 쿠팡이 판매한 시점에 나의 부가세법상 공급식이라고. 근데 나를 뭐라고 부르는데? 위탁자. 수박은 수탁자. 위탁거래, 위탁매매. 네.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 위탁자의 공급식이라고. 네. 그럼 세우면서 발급해야 되겠네? 그럼 쿠팡 따라다녀야 되잖아. 아 그래? 쿠팡 아저씨 돈도 안 주는데 왜 안 되니까?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을 하고 지 명의는 공급자 등록번호, 저기 수탁자의 등록번호는 북이라는 걸 하지. 덧붙여 쓴다고. 비고란에다가. 네. 응? 네. 됐죠? 네. 네. 그거 위탁자 지위 이전한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이거야. 내가 제3자로 바뀌는 거야. 네. 그러면 판 거지 뭐야. 안 그래? 그지? 뭐야?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공급하고 있다. 팔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그래? 네. 그지? 아니 내가 쿠팡에 맡겨놨어 이거를. 쿠팡이 와서 전화 와서 그러는 거야. 얘가 맡겨놓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얘한테 팔았으니까. 그 얘기지 뭐. 그죠? 어렵다고 거짓말 해보세요. 안 어렵죠? 그죠? 상식선에서 다 된다고. 안 그래? 이 과정은 IQ 100 이상이면 누구든 다 따라갈 수 있어. 그 뉴스 기사에서 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평균 IQ가 4위래. 평균 110 몇인데 그게 굉장히 높은 거래. 그래서 내가 맨날 강의 때 그 얘기하잖아. IQ 100 이상이면 누구나 다 따라간다고. 평균 IQ가 100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더라. 그게 좀 쇼킹했어. 제법 많아. 제법 많아.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은 거야. 머리 좋은.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쪽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네. 좋은 세무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다. 자, 이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납세 문제가 된다. 당연하지. 수탁자가 알 리가 있나. 그지? 됐죠? 자, 다만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어렵대. 그럼 판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럴 때는 공급이 알겠지. 어떤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자, 요 얘기야. 내가 펀드 매니저한테 맡긴 거야.
좀 팔아달라고. 근데 얘가 하는 일을 보니까 비리비리해. 일안 할란다.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받겠다고. 이게 내가 물건 판 거냐고. 판 거 아니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신탁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뭔데? 몰라. 근데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네. 그 사유가 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다고. 요만큼만 보고 우리는 발라내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밑에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 경우. 칠판 여기야 이제. 여기 있었어. 공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 요쯤에 있었어.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했다고.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목적으로 맡겨놨어. 맡겨놓은 거지. 준 거냐고. 알거든. 소유권 내 건데. 됐죠?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대. 이게 대물 변제지. 물건 못 갚았으니까. 이건 재화의 공고라고. 다만 이게 채무가 조세 채무였어.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 그러면 조세의 물량이니까 재화의 공고가 아니었지. 그죠? 다음 페이지. 사회 포괄 양수도. 포괄 양수는 공고를 보지 않는다 돼 있죠. 그죠? 다만 미수급 미지급 사업과 직접 관련한 토지 건물 이런 걸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 양수도로 봐준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고가 아니다. 그리고 양수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구하거나 변경했대. 그래도 공고가 아니다. 됐죠? 동그라미 3번 볼 필요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저 밑에 특례 돼 있죠? 특례. 요거는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 규정은 저 뒤에 가서 봅시다. 조세의 물량,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 조세의 물량은 지금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만 가능하다. 상속세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특정 창고주권의 양도. 이런 창고주권이 뭔데? 현업에서 일하면서 본 적도 없다. 이게 우리 수업 목적이다. 수업 목적. 자, 창고주권의 양도는 원래 재화의 공급이 맞다. 왜? 안에 있는 물건까지 같이 넘어가니까. 다만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조달해상 발행 창고주권.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 창고에 발행된 보관된 물품에 대한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 창고 발행 창고주권. 이런 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이 안 된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물건이 안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특정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그죠? 동그라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한대. 공급 아니라고. 왜? 맡겼다고. 굴리달라고.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 반환받아. 계약기간 종료돼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어.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수탁자 변경이 수탁자에게 일하는 거 보니까 비리비리해가지고 다른 데랑 계약했다고. 됐죠? 됐어요? 이해됐죠? 쉽죠? 근데 우리 시험에 보기에 얘가 비리비리해서 다른 애랑 계약했다 이렇게 지문이 안 나온다고. 지문은 법 조문대로 지문이 나오니까 이걸 읽고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자, 기타 수재, 화재, 도난, 파손, 감모손으로 해서 멸실되거나 저기 잃어버렸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팔았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근데 베개랑 헷갈리면 안 돼. 베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사왔다고. 배 타고 오고 있어. 그럼 내 거야 아니야? 아니지. 외상거래라고. 조니뎁이 나타나서 갖고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내 재고야 아니야? 아니지. 채무는 어떻게 할 거야? 채무는 갚아야지. 걔들 칼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선적지 인도 조건. 반대로 얘기했다. 됐죠?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갚아야 돼. 재고는 포함시키면 안 되지만. 됐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됐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래세라고. 거래세. 근데 판매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과세 안 하는 거야. 됐나요? 법인세법에서는 감모소시 송금으로 처리하지. 어떤 경우에? 제 자식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 풀 건데 법인세 얘기했다가 지금 먼저 회계 얘기했다가 나중에 원가 얘기도 할 거야. 왜 저러는데? 그렇게 해야 정리가 돼.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내공이 쌓였다고 얘기한다고. 감모손실이 법인세법상 송금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손상차 손이 인정이 돼요? 평가손실이 인정이 돼요? 안 되잖아. 그지? 임의적인 평가증, 임의적인 평가가 세법에서는 인정 안 된다고. 근데 평가증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던데? 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효자산 평가증.
타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평가감 인정해줘? 안 해준다니까. 근데 요것만 얘기하자면 재고자산의 평가감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지? 어?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 점심 안 먹기야? 점심? 나 다이어트 할 건데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새 책이니까 손에 안 쥐었지 아직 페이지가 그자. 재고자산 파트에 가면 찾기가 편할 거 아니야. 자산 부채 평가 파트 있잖아. 6절에 찾았어요? 찾은 사람 다른 사람들 보고 페이지 한 번만 읽고 봐. 4-136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니지, 요거부터 얘기해줘야지. 적합법을 선택하면 감소손실 가능하다. 그거부터 얘기해줘야지. 근데 적합법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감소손실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파손이나 부패 등 외환상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평가 소실을 계상한 사업연도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라 했었지. 기억나요? 기억나? 이런 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내 지금 고문업체 중국에 투자했다가 이번에 1억 8천만 원 날림 먹었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그 내가 이번에 송금 처리해 줄 거라고. 그 회사 이제 법인 폐업했거든, 중국에서. 그럼 중국에서 폐업했다는 어떤 자료를 첨부해놔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평가 수실로 잡아가지고 매도 가능 주권으로 잡아놨었거든. 송금 처리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회계사무실 일직원들은 저거가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 건 실무고 본 적이 없으면 이론이란다고. 우물한 게 우린 거야. 근데 내가 해마다 맨날 잔소리 한다고. 본 적이 있는 일만 할 거냐고. 안타깝지. 세법은 이론 실무 이런 거 없어. 그냥 세법이야. 세법이야. 됐죠? 됐어요. 돌아오세요. 적합법 먼저 또 올려야 된다. 적합법을 선택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선택 안 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시험에 잘 나오지. 예?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거기에만 꽂혀 있다. 됐나요? 느낌이 짜고죠? 어떤 느낌? 아, 저 자식 강의하는 거 보니까 법인세법 소머리 계속 들고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맞아요. 네. 다음에 또 원가 얘기도 한다고. 원가는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여담삼아 원가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죠? 돌아오세요. 또 그럼 2번 각종 손해배상금 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됐죠? 계약으로 공급자가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됐죠?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요거 기억나요? 돈을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돈은 발주자가 줘야 된다고. 근데 발주자가 돈을 받네? 그럼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대가성이 없다는 얘기는 물건값이 아니란 얘기지. 이게 부가세 과표에 반영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공급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조술료 최선료도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됐죠? 어떻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거래에서 현업에 나왔을 때 또 복잡한 거래일수록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물건값이 맞나? 아니네? 그럼 포함 안 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밑에 괄호 2번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했대. 그치? 가공해달라고 넘기라서 근데 그게 판 거야? 아니지. 그래 공급하라고. 됐죠? 자 밑에 대물 변제 재화의 공급한다. 조세의 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간주공급. 간주라는 말이 붙었네. 됐지? 그지? 공고로 보겠다. 책에 따라서 공급 의제라고 돼 있는 책도 있다. 공고로 보겠다. 그러니까 공고로 보면 뭐 잘하는 얘기인데 과세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는 과표의 숫자를 나가 10%만큼 매출세액을 내게끔 하겠다. 그럼 왜 공고로 보는데 왜 간주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급이 아닌가 봐. 그래서 세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간주 임대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료가 아닌가 봐.
그래서 간주란 말을 붙여서 임대료를 보겠다는 얘기야. 됐죠? 그게 뭐가 있는데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승시, 잔존재화 이렇게 있다더라. 자 밑에 자가공급.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개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는 뭔데? 사업자가 자기 과세 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로서 동그라미 1번 매입세액이 공제됐어야 돼. 공제 안 됐으면 간주 공급 아니지. 그지? 동그라미 2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했대. 나 양수자인 거야. 근데 양도자가 이거 매입세 공제받았었대. 네. 그지? 그러면 양도자가 공제받은 걸 내가 깨내는 거지. 네. 됐지?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화의 수출 중 국내 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에 해당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내국신용자 이거 기억나요? 네. 이거 시험에 두 번인가 나왔어. 자 하자. 국외, 국내, 국내에 수출업자가 있다. 수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외에 수입업자가 있겠지. 그지? 수입업자한테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을 안 해? 이거 직수출이지, 직수출. 네. 영세를 적용해 주지. 안, 이거 뭐 쉽지. 그지? 근데 얘가 지가 만들어서 판매하는지 봤더니 원자재 생산업자가 별도로 있는 거야. 원자재 생산업자가 만들어가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바로 반출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제조 가공 후에 반출을 하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돈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는 거야. 너가 준 거를 내가 제조 가공으로 추가로 해가지고 얘들한테 넘겨주거든. 그럼 얘들이 내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러면 그때 너한테 돈을 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혹시 얘들이 너한테 돈을 안 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돈 떼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얘들이 그럴지도 모르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환장하겠는 거지. 야 그럼 난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왜? 얘들이 내한테 돈을 줄 거라고 보증을 좀 써놨어. 은행이 보증을 써줘서 그걸 마스터 LC 이래서 원신용장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이 자식도 못 믿겠는데?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로컬 LC라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대금을 준다라고 은행이 보증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지급을 안 하면 은행이 돈 도로 주는 거야. 내한테. 그거야. 신용장이라는 게. 돈 주고 신용 산 거야. 돈 주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에 있었거든. 신용보증재단에. 내가 국민은행에 갔는데 KB 국민은행 이게 국민은행 우리나라 은행인 줄 알았는데 KB가 붙어서 외국은행이었던 거야. 그래 가지고 너는 안 빌려줘 이라는 거야. 아니 너 외국인처럼 생겨서. 왜 안 빌려줘? 그러니까 너는 자식아 안 갖게 생겼어 이라는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랬는데 내 친구가 전화 온 거야. 병원에 무슨 일인데 이것들이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주지 외국인처럼 생겨서 안 빌려준다더라. 그러니까 어딘데 이라는 거야. KB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돈 빌려주러 갈게. 네가 뭔데? 나 은행에 갑이잖아.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야 병원한테 돈 빌려주라 이러는 거야. 그럼 은행이 이런다고. 네가 뭔데? 책임질 거가? 우리가 보증 쓸게. 그럼 친구가 내한테 전화 온다고. 내가 보증서 줬잖아 병호야. 그러면 내한테 돈을 좀 줘야지. 술을 사줘야지. 그 술값이 신용장 산데 둔 비용인 거야. 그게 뭔데? 이자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은행에 돈 빌려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보증료를 달란다고. 그게 이자라고. 그지? 와, 은행에서 2%대 낮은 금리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4%대, 5%대.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친척분 계세요? 지금 개인적인 제 기억에 저도 참 못나고 모질한 사람이죠. 그럼 디스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러거든요. 보증료 얼마인데요? 이자가 4%네. 2%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 말 못해. 안 빌릴 겁니까? 빌릴게요. 빌려주세요. 이제 그럼 요거야.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거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될 거라고 보고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 이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됐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내 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았대. 영세율. 그럼 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그 얘기야. 영세율을 적용받았다고. 그러면 매입세액이 없잖아. 매입세액이 없는데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걔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간주공급도 아니겠지? 아니. 얘가 매입세액 공제받는 거 있잖아. 그걸 요 단계에서 추징하는 거야. 됐어요? 됐나요? 아까 보관량수도처럼.
됐어요? 네.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거야. 그 이전 단계에서 공제받은 거라도 있으면 기회내도록 하겠다는 얘기야. 네. 됐죠? 네. 됐어요?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됐죠? 오케이.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뭐야 오늘 왜 이래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재밌어 죽겠네. 밥을 일단 먹어야 되겠다. 그죠? 식사하시고 39페이지 괄호 2번부터 하시죠. 식사하시고 밥이 늦게 나와서 그렇지 먹는 건 금방이거든요. 1시 40분부터 할게요.